어떤 조직이나 장단점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니네 조직의 장점 분명히 있어. 근데 단점이 굉장히 위태위태해서 정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모여져 있다는 장점, 그래서 다이나믹하다는 장점은 있는데 이게 쌓아온 연륜이나 경험치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쉽게 흔들리고 또 쉽게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좀 안타까워. 우리나라는 자생적으로 그러니까 좀 보수적인 국가잖아. 그러니까 이게 미국 같은 사회에서는 얼마든지 사회적 분위기나 뭐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시스템이죠. 우리나라에서는 그 정도 시스템이 사람들 사이에서 혹은 비즈니스를 하면서 적응해 나가기가 있어 굉장히 요즘 이제 신규 채용된 젊은 교사가 쓴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어. 공문인데 딱 들고 좀 혼란의 여지가 있을 법한 표현들이 좀 몇 군데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거 내용은 원래 취재 내용은 이런 내용인데 이걸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왜 중간에 위에 서두 안 읽고 밑에 중간에 핵심 내용만 딱 읽게 되면 이렇게 오해할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어. 그때 딱 그 상황이 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지금 학교가 난리가 났어. 뒤집어졌어. 그렇다. 이제 물론 이제 이걸 꼼꼼하게 처음부터 다 꼼꼼하게 읽으면 원래 뜻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데 문제는 사람들도 그렇지 않잖아. 핵심만 딱 보지. 가운데 있는 핵심 내용만. 그럼 분명히 그런 명색이 학교의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도 지금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거야. 참, 이게 어쩔 수가 없구나. 듣는 사람을 고려하는 건 필요할 텐데. 점점 소통하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어. 같은 언어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야. 어제 내가 만났던 애하고도 내가 한참 얘기를 했는데 똑같은 얘기만 30분 넘게 했어. 뭐 이해를 못 하더라고. 이게 경험치 차이거든. 말도 길게 필요 없어. 한번 딱 들어보면 감 딱 나와야 되는데 또 묻고 중요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사람을 자꾸 평가하려고 하는 거지. 중요한 것들은 평가 안 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모른다는 뜻이야 이게. 그래요. 이게 너무 대놓고 티가 나니까 저렇게 사람을 뽑으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의 성향도 수억 가지가 있겠지만 그 안에서도 자기의 성향에 맞는 내가 원하는 그 사람만 뽑아서 일을 하겠다는 뜻이거든. 그건 그 일만 하겠다는 뜻이야. 사업이 어떻게 그 하나의 일만 가지고 정해질 수 있냐고. 이제 개인 사업체가 아닌 이상은 사원이 20명, 30명 넘어가서 이제 확장성이 커지게 되면 이제 경영진은 점점 빠져서 경영에만 몰두를 해야 되거든. 그 이 사람이 아직도 면접을 보고 있다는 뜻도 이상한 거고. 그러면 실무진에서 오케이 올라왔어. 나 이 사람하고 일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편합니다라고 했으면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통과시켜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정상적인 회사야. 근데 대기업은 다르지. 일정 규모 이상 넘어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한 개개인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럴 때는 배수로 뽑아서 반은 떨어뜨리게 만들어 놓지. 아니 니네 회사가 내가 안 좋은 것 같았으면 고민 자체를 할 필요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가능성은 인정을 하기 때문에 고민을 한다는 얘기고 어제 얘가 면접 보고 온 그 회사랑 비교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니네는 감사하게 되는 거야. 지금 거기 규모가 얼만데. 어디야? 장점도 있거든. 얘가 배울 것도 분명히 있어. 근데 그 부분이 직업적인 것보다도 인간적인 부분을 배울 게 더 많아. 니네 회사로 간다면. 직업적으로 배울 건 별로 없어. 얘가 갔을 때. 인간적인 부분, 얘가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 지금. 그 부분을 니네 회사로 가면 많이 배울 수 있어. 니네 회사의 특징은 젊은 애들로 뭉쳐져 있거든. 그 문화에 이제 얘가 그게 약한 거거든. 얘가 자라온 환경이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그 어른들의 세계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회사에서는 너무 선호하는 딱 인재상인데 정반대의 상이거든, 니네 회사가. 그래서 오히려 얘가 그 부분을 채우려면 니네 회사 가야 되는 게 맞아. 근데 직업적으로는 배울 게 전혀 없어. 얘가 오히려 많은 기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 그쵸. 그걸 니네 본부장이 간파했다면 어떻게든 모셔와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건데 못했어요. 이 회사는 거꾸로 얘가 들어가면 직업적으로 많이 배울 수 있는 회사인데 인간적으로 배울 게 적지. 잘해왔던 걸 또 하는 거야. 그 부분이 나는 고민이 되는 거야. 정말 많이 고민이 돼.
그럼 이제 두 번째 직장 개념으로 봐야 하고, 이번엔 들어가면 좀 길게 잡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만한 시간 투자할 가치가 있을까? 그만큼 생존력이 있을까? 이 회사는 분명히 잘 성장을 할 거고, 앞으로의 산업적 비전이나 발전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회사라, 뭐 산업, 직업에 관련된 고민은 안 해. 근데 이제 가능성으로 보면 얘가 여길 들어가서 사이드로 젊은 애들하고 어울리면서 취미 생활을 하거나 다른 걸 한다 그러면 충분히 두 가지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장점은 생기거든. 힘들다라는 건 배운다는 뜻이야. 그런가요? 관열이도 그래서 내가 있으라고 하는 거고, 오늘 와서 또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너무, 지금 니네 나이에, 회사가 너무 좋아요, 너무 재밌어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거든, 그거. 그 회사에 있을 가치가 없는 거야, 그건. 이용당하는 거. 힘들어요. 자꾸 무슨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다 있을 가치가 있는 거고, 그걸 해결해 나가면서. 얘가 니네 회사에 들어가면 그런 상황이 겪을 거란 얘기야. 너무 힘들다고 할 거야, 나한테 와서. 근데 여기 들어가면 힘들다는 소리 별로 안 할 거라고. 재밌다고 그럴 거라고. 2차 면접 갔다 오는 거 보고 나도 지금 아직은 고민하고 있고, 여기도 2차 면접이 지금 아직 앞두고 있기 때문에 2차 면접 보고 나서 최종적으로 나도 얘하고 얘기를 좀 해볼 건데, 내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거. 네가 그냥 뭐 어쩔 수 없죠. 뭐. 아니, 그리고 그래도 니네 회사를 이 회사랑 동급으로 놓고 내가 비교를 하고 있다라는 게, 야,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거. 상인이 이게 제일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거지. 근데 그게 좋은 경험이 되는 거지, 너한테. 그 사이에서 이제 너의 가치를 찾을 수 있고, 또 너의 업무 능력을 또 시험 받으면서도 어느 정도 규모를 만들 수도 있는 것도 있고, 그건 충분히 가치 있어. 해볼 만해. 보통은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인 다음에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네가 또래보다 굉장히 빨라. 지금까지 네가 겪어왔던 과정을 쭉 보면 빨라. 많이 빨라. 그래서 조금 지치지 않을까, 너무 힘들어하지 않을까, 난 그걸 조금 염려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업무도 이렇게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고, 인간관계도 그렇구나라는 걸 이렇게 파생돼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생각이 딱 거기에 고정관념으로 멈춰 있으니까 업무도 딱 틀에 박혀서 업무를 해야 되고, 사람 관계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이게 답답한 거지. 전혀 융통성이라는 게 만들어지질 못하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해. 그런 측면에서 많이 성장이 된 거고,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힘든 상황이 이제 견디고 있는 거다라고 보면 되지. 얘도 지금 업그레이드야. 첫 스타트에서 굉장히 힘든 진짜 하드 트레이닝을 했고, 두 번째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어떤 방식의 업그레이드를 할 거냐에 따라 그 다음 직장이 또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지. 얼마나 행복한 고민이냐, 얘는. 뭐 합격을 되나 마나 갖고 고민을 할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을 내가 배울까를 고민하고 있는 거니까. 그럼 미국 문화 안에서는 굉장히 존중받고, 존경받고, 국가적으로도 인정해주고, 뭐 훈장 쫙 달고 있는 뭐 이런 그런 캐릭터인데, 어찌 모르게 시골 한복판에 변두리에서 혼자 처박혀서 살고 있는 거야. 보통의 상식적으로 볼 때는 그런 전쟁 영웅 같으면 대외적으로 활동도 하고 뭐 공개적으로 가서 자랑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시골 꼴촌에 처박혀갖고 혼자 몰래 숨어 살고 있는 거지. 좀 특이한 캐릭터잖아.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젊은 캐릭터를 아직 그걸 모르는 것도 있고, 전쟁 영화에 대한 것도 모르고, 그래서 척이 옆에서 얘기해주지. 저 사람 해군에서 유명했던 비행교관이었어. 말해주는 거야. 이제 그걸 모르는 더스티는 그냥 꼴촌에서 그냥 늙은 비행기 하다 그냥 있는데, 뭐 그 사람 뭐 대단하다고 비행도 안 하는데 심지어. 자, 척이 하는 말이야. He knows stop. 지금 너한테 필요한 것들을 그가 알고 있다 이 소리야. 지금 지금 얘한테 필요한 지식들, 훈련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 그게 굉장히 얘한테 지금 필요한데 아무것도 모르는 촌에 있는 그냥 시골 촌놈이니까.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레이싱을 나가야 돼. 그러면 누군가한테 훈련을 받아야 하지 않느냐? 그러는 거야. 저게 현명하지. 이걸 똑같이 인간 세계로 보면 너희들이 사회로 나와서 취업을 하는 걸로 비유해서 설명할 수 있겠지. 자, 학교에서는 배운 것만 갖고 되느냔 말이야. 안 되잖아. 누군가한테 선배의 도움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서 선배랑 꾸준히 교류해야 되고 선배들 통해서 실제로 어떤 회사에 들어가고 회사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그럼 지금 내가 뭘 준비해야 되나요? 이렇게 들어서 훈련을 충분히 받은 다음에 스타트하는 거랑 차이가 분명히 나겠지. 정말 현명한 거야. 그러면 더스트 입장에서는 척이라는 친구가 있는 게 정말 천군만마지.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가 되는 거죠. 니네가 뭘 알아 그러고 스키폰 제일 무시하지. 쟤도 늑다리라고 무시하지. 소통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중간에 뭐가 필요해? 저 중간에 너 이제 네가 그 역할 하는 거지. 척의 역할. 그다음에 스파키의 역할. 스파키가 있잖아. 또 스파키. 중간에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스파키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거든. 그 둘 사이에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역할도 하고 또 왜냐면 척은 더스트랑 가깝지만 이제 스파키는 스키퍼랑 가까워.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역할, 이 둘이 또 친구야. 그러니까 둘이니까 야 그건 아니었어라고 서로 또 막 얘기를 해주고 결국 알았어 해볼게 그러고 또 결국 하게 된다고. 그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 또. 아, 척은 비행기가 아니야. 그렇지. 내가 아무리 널 가르쳐봐야 난 차야. 난 비행 경험이 없다고. 내가 아무리 나이가 들고 경험이 있으나 난 차라고. 근데 저 사람은 비행기잖아. 그래도 나보다 나을 거야. 야, 저거 통찰이야. 그지? 전쟁을 한번 치렀던 국가들은 그 전쟁을 치를 때 공을 세웠던 부대의 휘장 이런 것들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대단해. 그래서 뭐 공군 같은 경우도 뭐 6.25 당시에 일비 광주가 일비야. 그 스쿼드런이 저 마크를 갖고 있고 저 마크를 달고 있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을 느끼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이 훈련이 끝나고 나서 저 마크를 더스트에게 그려줘. 그런 장면이 나와. 그럼 굉장히 본인이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지. 그런 개념을 모르면 저게 아무 의미 없는 거야. 플라이젠하워에서 둘이 같이 스키퍼랑 같이 이륙하는 장면이 나오거든 마지막에. 그게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인지를 모르는 거죠. 이 군대에 관련된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 그냥 쇼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근데 마지막에 그게 스키퍼 입에서 나와. 영광이라는 말이. 자기는 이미 제대해서 변방에서 그냥 숨어 살던 자기인데 다시 초대를 해서 플라이젠하워에서 다시 이륙할 수 있게 만들어 주거든. 그게 예우이기도 하고. 네가 젊다고 네가 갖고 있는 게 있다라고 너 지금 착각하지만 그게 뭔 줄 알아? 아무것도 아닌 거야. 너 그렇게 살다가 그냥 추락해서 죽어버리고 아무도 너 기억 못할 거야. 런웨이 어딘가에 그냥 뚝 떨어지는 야 그리스 방울 하나가 보이겠어? 아니지. 그렇게 없어질 거란 얘기지. 그게 무슨 말이지? 저주를 뽑고 있는 거야 지금. 아주 무시하는 거지. 어린애가 와갖고 막 얘기하니까. Nebraska and Lincoln Airport. Hello Lincoln. Hey Dusty. 뭐 이건 이제 뒤에 나오는 말이고. 지금 가고 있지 여기. 더스트는 날아가고 있고 척 여기 요게 다리. 척이 다리를 끌고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예선전이 벌어지거든. 그래서 여기를 가고 있는 거야. 했더니 여기 자막 나오는 거 봐. 링컨, 네브라스카. 이게 링컨 공항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 요거 뭐라고 돼 있어? 위도, 경도를 표시해주고 있지. 공항의 위치를 표시해주는 거야. 이거 일반적인 애니메이션은 이런 거 나올 리가 없지. 2차 대전 당시에 P-51을 이용해서 실제로 존재했던 흑인으로만 이루어진 전투부대야. 그 당시에 흑인 파일럿으로만 이루어진 굉장히 유명한 전투부대인데 이제 얘는 머스탱 뒤에다가 꼬리에다가 눈에 띄게 확실히 자기들의 존재감을 이제 나타내려고 꼬리에다가 빨갛게 칠을 했어. 그래서 Red Tail이라는 닉네임이 붙은 부대 이름이야. Red Tail P-51이라는 게 이런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거 이해하려면 공부 좀 해야 돼. 여기서 재밌을 거야 또 알게 된 것도 되게 많고.